그래서 스팟적으로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소싱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직은 나밖에 안 올렸으니까 네. 부지런한 나는 올렸으니까 내 거를 보고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1년 4계절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봄옷이나 여름옷이나 가을옷이나 겨울옷을 보통은 초보셀러분들은 2월이나 3월 달쯤에 봄옷을 올립니다. 네. 근데 사실은 더 빨리 올려야 돼요. 아, 봄이 오기 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에. 예, 훨씬 전에. 보통 12월 말 1월 초쯤에. 해외 구매 대행을 중국만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일본을 생각하시고 일본에서 또 잘 되신 분들은 또 미국 건강기능식품을 생각하시고 네. 이제 일본, 미국, 이제 중국을 다 하신 분들은 또 자기가 중국에서 직접 수입해갖고 또 하시고 그게 뭐냐면 멈추질 않아요. 아. 무언가 하나에 정점이 올랐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봉쇄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구매 대행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 건기도 하고 있었으면은 그 매출 조금 떨어진 걸 커버하면서 또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고소득으로 이제 고매출로 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멈추질 않는다. 네. 계속해서 달린다. 네. 저한테 배웠어도 커다란 줄기는 같아도 거기서 네. 뻗어나가는 가지는 본인이 응용해갖고 저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 노하우를 있더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게 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무슨 일을 했던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는 있으시다.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로 네. 하는 일이니까. 뭐 엑셀 정도와 네. 그리고 뭐 이미지 캡처 정도와 그 정도만 있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을 때 잘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달리는데 이 초보자 분들이 여기서 이 정도면 됐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생각이다. 예, 예.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 네. 이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발굴하고. 하고 소싱도 매일매일 해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 소싱이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 구독자님들 아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싱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소싱이라는 게 네. 그냥 무언가를 찾는다, 발굴하다 뭐 이런 의미가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품,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찾아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행위. 네.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상품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괜찮은 상품을 보고 내 플랫폼에다가 업로드해서 구매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상품 소싱을 잘하는 거는 블로그랑 똑같아요. 네. 트래픽이 높은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판매로까지 전환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소싱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싱 방법은 아로스 TV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로스 TV에서도 트래픽이 높은 것들을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블로그 하잖아요. 그쵸. 포스팅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유입이 돼서 수익으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아요. 1년 내내 스테디하게 잘 나가는 포스팅이 있는 반면에 네. 저희도 똑같이 1년 내내 꾸준하게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수요가 많지만 네. 꾸준하게 이제 너도 나도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은 쉽지 네.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스팟적으로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소싱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직은 나밖에 안 올렸으니까 네. 부지런한 나는 올렸으니까 내 거를 보고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1년 4계절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봄옷이나 여름옷이나 가을옷이나 겨울옷을 보통은 초보셀러분들은 2월이나 3월 달쯤에 봄옷을 올립니다. 네. 근데 사실은 더 빨리 올려야 돼요. 아, 봄이 오기 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에. 예, 훨씬 전에. 보통 12월 말 1월 초쯤에. 완전 겨울에 올리는 예,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유의미한 트래픽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때부터 예, 벌써 나오는 해외 구매 대행은 2, 3주 걸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상을 빨리 발견해서 네. 유행될 것 같은 트래픽을 뽑아갖고 올려놓는 게 가장 좋아요. 비단 이것만 통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등산, 자전거,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트래픽들은 1년 내내 보게 된다면 네. 거의 80% 정도에서 90% 정도는 사람은 1년 내내 비슷한 생활을 해요. 그쵸. 여름에 맞아요. 휴가 가고 네, 그쵸. 겨울방학 있고 네. 뭐 추석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늘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검색을 하고 네. 뭐 12월 달에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이러듯이 그런 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트래픽이 터지기 전에 물건을 올려놓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내가 제일 먼저 올리는 신상이나 네. 이런 경우는 팔릴 수밖에 없죠. 초보자들이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쉬운 게 그거 하다 보면은 정기적으로 아 이거는 이때 돈이 되는구나 이런 나만의 달력이 생기니까 1년 사이클이 딱 형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그대로만 네. 운영을 하면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게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내가 네. 좋아하는 것만 소싱하게 돼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게 내 장바구니인지 내 쇼핑몰인지 네. 모를 정도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데이터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예측하기 못한 그런 트래픽들. 우리가 코로나 터질 거라고 예측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월 달에 다 올려놨는데 네. 1월 말에 코로나 터져갖고 아무 데도 못 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측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90%는 1년 내내 비슷하기 때문에 검색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소싱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겨울에 소싱을 올려놨어요. 여름 거를 미리.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되면 올려놨던 상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 겨울 갈 때는 또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잠깐 상품을 삭제를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다음 놔두는 건가요? 일단 겨울에 여름 상품을 올리는 건 너무 빨리 올리신 거고 너무 앞질러 간 거고. 네. 네. 포스팅의 개수는 제한이 없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G마켓이든 옥션이든 상품을 업로드하는데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개수가 딱 있구나. 네. 이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스토어를 하나 더 낼 수도 있는 스마트 네. 스토어도 있고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상품을 올릴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초보들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번도 유입이 안 됐고 판매가 되지 않은 것들은 5,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효율이 안 나는 것들은 조금 저율 네. 것들은 삭제를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팔리는 것들만 위주로 이제 가져가면서 계속 새롭게 소싱을 하면서 몰에 최신성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네. 네, 이것도 뇌피셜이긴 해요. 근데 뭐 누가 말해주진 않으니까. 네. 하지만 판매되는 상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삭제되고 하면 몰이 돌아가고 살아있다는 그쵸, 것을 그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네.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최신 상품도 꾸준히 올려주다 보면 당연히 노출 지수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지런한 대표님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 네. 해야 되는 대표님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최신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 다음 계절에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주면 거기서 당연히 돈 되는 키워드가 아니 돈 되는 상품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의 투자 상품 그렇죠.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매번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 네. 많이 하실 거예요.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낳는다. 그만큼 네. 처음에 상품을 좀 많이 올릴 때는 일단 양으로 좀 승부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상품 하나를 올리더라도 포스팅 하나를 하더라도 질이 네, 달라진다. 다르죠. 네, 그래서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구매 대행이든 병행 수입이든 위탁이든 온라인 판매 쪽에서는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제자님들한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게 일단 써봐라. 하다 보면 너만의 노하우가 나오고 키워드가 나온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확장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포스팅을 쓰면은 네. 누가 들어왔는지 그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네. 어떤 검색으로 검색이 됐는지 다 아실 거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작지만 쌓이면 네.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그쵸, 자기한테.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가장 최근에 올린 포스팅, 최근에 올린 상품은 굉장히 SEO에 혹은 트래픽에 딱 맞는 그런 상품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쵸. 네. 한 개를 올려도 100개 올린 것보다 훨씬 효과 있는 그럼요. 그런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이게 경험이고 노하우고. 이게 돈을 벌어다 준다. 그쵸. 네. 내가 당장 뚝딱 버는 거는 모든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인 거고 우리는 진짜 제대로 돈을 벌려면 나의 노력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때 블로그도 돈을 버는 거고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을 흐른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손세정제 여러분도 이제 처음 들어보신 텐데 손세정제가 우리가 펌프형으로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하는데 대표님 거기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이거 손세정제 펌프하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니까 그 위생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 그래서 손만 딱 갖다 대면은 자동 손세정제 자기가 알아서 손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네. 이 상품이 나온 거는 꽤 됐거든요. 꽤 오래전이거든요. 네.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있다가 그 나온 초창기에, 상품이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손세정, 그러니까 자동 디스펜서가 네. 많이 없었을 시절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처음 들었어요 그거. 네. 네. 그거는 이제 구매 대행 상품이 아니라 제가 이제 병행 수입해갖고 브랜딩해갖고 한 상품인데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자 상품이었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펌프로 사용하던 업집들은 네. 혹은 관공서, 어린이집, 뭐 양로원들은 분명히 이걸로 다 바뀔 거다. 네, 네, 그렇죠. 세상이 바뀌는 시점이다. 아, 그래서 그 상품을 딱 출시를 했는데 엄청 잘 팔렸죠.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이거 무조건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궁금했던 게 그런 상품을 이거 될 것 같다라는 눈을 보는 그런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사람들이 또 초보자분들은 그런 효자 상품을 또 갖고 싶잖아요. 그때 어떤 시야를 갖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일까요? 일단 저도 신이 아니고 가시 아니기 때문에 네.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그럼요. 저도 어딘가에서 본 상품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리빙 가전 쪽에 있는 상품이란 말이죠. 네. 그 카테고리를 꾸준하게 보시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뭐지? 호기심을 갖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건 이렇게 쓰는 상품이구나 네. 하면서 이제 그간의 나의 경험과 이것은 분명히 코로나 시대 혹은 엔데믹 시대에도 유효한 상품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집집마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집집마다 깔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네. 저희 아이가 비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아이가. 네. 요즘 세대는 이제 그걸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도 네. 그 아이용 세제가 따로 있어요. 아이용 목욕 네, 물품 네, 따로 네. 있어요. 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를 잘 몰라요. 고체비는 요걸 동그랗게 몰라요. 누르는군요. 저희 집에 비누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잘하면 얘네들이 잘하면 더 모르겠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쵸. 이게 세상에 더 깔릴 수 있겠구나. 고체 비누가 굉장히 되게 지저분한 거래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누군가 썼던 거를 그대로 또 쓰는 또 쏟은 거니까. 왜냐면 네. 때가 또 같이 맞아요. 묻히잖아요. 이 비누를 아무리 네. 세정한다 하더라도 마음 상좀 맞아요. 찝찝하잖아요. 공용 화장실 가면 좀 그거 있는 거 네. 쓰는 거 조금 마음 좀 없죠. 그렇잖아요. 네. 저희 세대는 그냥 다 썼잖아요. 맞아요. 그냥 쓰죠.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던 세대들은 분명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험이었어요. 네, 모험이었고. 한번 일단 해보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내 가설이 맞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통할 수도 있는 상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네. 라고 된 거죠. 근데 실행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네요. 무조건 해봐야 돼요. 무조건 실행력이다. 네. 네. 뭐 돈을 아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쵸. 그치만 이게 또 내가 실패를 했지만 멈추지 않는다면은 실패가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경험이 될 수 있는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부터는 네. 점점 세상이 바뀌는 거, 음. 기술이 발전함에 의해서 세상이 편해지는 거에 되게 주목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가 네. 이제 새롭게 신모델이 나오면 거기 거치대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법이 바뀌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제 책에도 써놨지만은 작년 초에 스쿠터 타고 모자 이제 헬멧 안 네, 쓰고 네, 돌아다니면은 네, 네. 벌금 맞아요. 나올 수 네. 있다라는 거 그거 딱 보면 헬멧을 해야겠구나. 법이 바뀌니까 이거 빨리 해야겠구나. 네. 그런 거를 조금 좀 주의 깊게 하고 이제 들리게 되죠, 그게. 네. 예. 관심이 있는 만큼 그럼요. 상품이 보인다.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계속해서 상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포스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새로운 법안이 나왔는지, 네, 그렇죠. 청년들에게 유리한 게 네, 나왔는지, 그렇죠, 이런 거. 내가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으면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버스 광고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끝인 맞아요. 거잖아요. 예. 저는 요즘에 그런 것도 봐요. TV 광고에 주로 나오는 게 뭔지. TV 광고. 예전에는 한창 핸드폰이 나오다가, 네. 뭐 예전에는 뭐 대출 광고가 나오다가, 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대출 광고 요즘 잘 안 나오고 또 네. 뭐가 나오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에 가장 비싼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광고가 뭔지도 되게 유심히 봐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트래픽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럼 나는 그거 예하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없을까? 이런 걸 찾아보면서 실력이 느는 거죠. 큰 흐름 속에서 내가 비벼서 먹을 수 있는 네. 만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찾는다. 네, 뭐 아니면 홈쇼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주로 광고하고 있고 주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여러 홈쇼핑에 가면은 거의 황금 시간대는 큰 차이가 없이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팔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상품 갖고 와서 소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면서 거기 노하우가 생기는 건데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는 실패를 혹시 해보셨던 경험도 있으셨나요? 아, 겁나 많죠.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자면. 가장 실패를 했던 거는 이건 좀 온라인이긴 한데 구매 대행하고 병행식과 상관없는 건데 얘기해도 네네네. 그 쇼피 아시죠? 네, 그쵸. 네, 이제 동남아 쪽으로. 플랫폼 판매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쇼피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3년 전에 네. 저는 이미 빠르시네요, 쇼피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쇼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픈마켓 형식이잖아요. 네. 셀러들이 입점해서 판매하는 네, 건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제 상품을 업로드해서 판매를 하려고 네. 했었었는데 네. 너무 빨랐죠. 트렌드가 오히려 너무 빨라. 네. 그때 그래갖고 말레이시아에다가 판매하려고 네. 했었었는데 그게 좀 너무 이르기도 하고 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해갖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막 내 거 막 상품 설명해주고 막 이랬는데 네. 결국엔 유입도 안 되고 네, 제가 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약했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실패를 했죠. 근데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네. 새롭게 또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플랫폼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실패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타산지역 삼아서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의 케이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제 뒤늦게 따라오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동남아시아 쪽에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이렇잖아요. 그쵸,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주로 소비력이 강한 친구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이제 저출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윗단에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아래쪽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던 거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처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인도네시아까지. 네.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말레이시아는 영어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권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좀 전망했죠. 이제 대표님의 그 실행력이 남다르다고 생각한 게 그거를 쇼피를 알고 거기서 이거 되겠다 싶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끝인데 쇼피가 나오기 전에 라자다라는 플랫폼이 원래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했던 거죠. 너무 일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돈 될 만한 게 보인다? 그러면 하고 본다. 이래야 우리가 점점 여러분들의 경제력도 좋아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보자 분들께서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5시간에서 6시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절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를 해야지 뭐 시험을 보든가 그쵸, 하니까 맞아요. 그거 하랑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자본금은 사실 500만 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사업자 통장은 사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니까. 근데 간이 사업자로 처음에 출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통신 판매업 내고 그 다음에 모든 몰에 입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기와 그리고 인내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할 때 다량 등록을 먼저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량 등록을 먼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네. 왜냐면 대량 등록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품을 보고 그리고 키워드도 만들어 보고 수익률도 비교해 보고 그리고 브랜드도 공부해 보고 그러면서 올려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렇게 막 우르르 올리는 것보다 좀 하나하나씩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넥스트 엔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이렇게 올려서 다른 플랫폼에다 쫙 뿌려주는 거. 네,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금 뭐였냐면은 우리가 막 쿠팡에도 올리고 G마켓에도 올리고 하려면 다 힘들잖아요. 이게 다 노동력이고. 근데 대표님께서 이거를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쫙 모든 플랫폼 오픈마켓에다가
업로드를 해주는 거. 네. 그리고 네. 투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무료 강의가 있어요. 그거가 진짜 무료 같지 않은 무료인데 네. 그거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상품 올리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리 초보자가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좀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혼자서 열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다 보면 3개월이면 끝나요. 3개월이면은 그 열정이 다 사라져요. 네. 왜냐면 초반에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네, 그렇죠. 왜냐면 초반에 수익이 나면 신나서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좀 커뮤니티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초보 사업가가 거의 3개월이면 거의 한 90%는 다 떠나요. 왜냐면 생각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네. 어렵고 그리고 초반에 열정 다 사그라들어서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좋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저희 종로 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네. 비전센터라고 열었어요. 어떤 곳인가요? 거기가 1인 사업가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냥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그냥 소호 오피스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사실 진짜 일본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 위탁, 병행 수입, 그리고 수출 뭐 여러 진짜 오래되신 분들도 아니에요. 네.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포기를 막아줘요. 아, 내가 네. 언젠가 할 수 있겠다. 네, 포기를 네. 막아주고 노하우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오히려 더 잘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포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포기를 스스로 잘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내를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솔직히 완전 쉽게 무너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한번 해봤다 또 저거 그쵸, 한번 해봤다 요거 한번 해봤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고 좀 나보다 한두 달 정도 먼저 시작한 선배들한테 조언도 좀 받고 그런 게 진짜리 좋거든요. 네. 사실 지금 딱 2자리 남았거든요. 어떤 게 두 적이 남았나요? 그 방금 비전센터. 비전센터. 네. 네. 간절하신 분들만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딱 진짜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두 자리 비워놨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다면 내가 돈 벌고 싶다면 우리 투트랙님의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무료로 한 달 동안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영광인데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냥 홍보 비용도 드려야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을 자리를 드릴 거고요. 단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드렸는데 누구한테는 또 그쵸. 못 드리는 그런 기회를 드렸는데 그쵸. 안 나오고 이용도 안 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하죠. 네, 좀 네. 속상하고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뽑아서 선별해서 두 분 저한테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두 명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네. 이제 그 분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실 분들을 투트랙님과 연결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트랙님과 함께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요. 해외 구매 대행이든 블로그든 우리가 실행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공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투트랙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